안녕하세요. 합동의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드디어 유상범 국회의원이 등판했습니다. 그간 네다섯 가지 주장을 준비하느라고 고심을 꽤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그냥 바로 챗GPT AI에 돌려봐도 이 주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 금방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대략적인 주장은 첫 번째,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 특히나 수색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그 영장이 무효다. 이런 주장입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관할 건이 없다. 이 주장도 할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발급받아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았다. 무효다. 그 판사 징계해라.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공수처의 수사, 법치주의를 붕괴하고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 대단한 애국자 나셨습니다. 그런데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범 의원이 법률적인 주장을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고 최혜병 사건에서도 국회에서도 유상범 의원이 주장만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헌법적, 반법률적 주장만 콕 집어서 할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 거기에 형소법 110조, 111조가 배제 이 문구 때문에 영장이 무효다.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압수, 물건을 압수, 그 압수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되니까 수색,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이, 그 서류가 군사상 비밀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상 비밀이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111조. 그래서 압수하는 물건 서류가 비밀이니까 조금 신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라. 그렇게 요건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승낙도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은 윤석열이가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받으라고 통보를 보내면 통보를 고의적으로 안 받고 거부하고 이런 자가 검찰총장이라는 게 참 대한민국이 그리고 소환 수사를 받으라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별 설명 없이 거부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저에 집에 숨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윤석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권한 수색영장을 준 겁니다. 윤석열이가 군사상 비밀입니까?
윤석열이가 공무상 비밀입니까? 웃겨도 한참 웃깁니다. 저런 자들이 검사였고 검사장이었다는 게 너무나 웃깁니다. 사람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자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죠.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없고 공무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필요가 없으니 또 무식한 경호처 직원들이 그걸 구별을 못할까 봐 판사님이 친절하게 "이거는 물건을 압수하는 게 아니다. 관리자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그거 확인해서 적어 준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장에 판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미 대법원 결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범 의원의 첫 번째 영장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무효다. 두 번째, 공수처의 윤석열 내란죄 수사 관할권이 없다. 일단 윤석열이는 지금 내란죄로 헌법 84조 외환과 내란만 아니었으면 수사 안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수사 관할권의 문제예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관할이에요. 국수본, 우종수가 관할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우종수도 내란에 관여돼 있다. 성관이 직원 체포조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공소사실에 적시했어요. 우종수. 그러면 내란에 관련된 자가 내란의 우두머리를 수사한다? 이해 충돌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차선으로 어디서 수사 관할권을 찾을 수 있느냐? 검찰은 아예 없고 그게 바로 공수처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2조 1호 감옥의 고위공직자의 대통령, 2조 3호 고위공직자 범죄의 감옥, 형법 123조 직권남용인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 이 사건은 윤석열이가 비상개혁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헌법 77조 1항의 요건, 내용적 요건,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국가 안보 목적이 아닌데, 정치적 목적, 민노총이 마음에 안 든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 정치적 목적으로 발령을 했으니 바로 직권을 남용했다. 비상권한 비상계엄 발령 내용상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헌법 89조 5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생략했다. 비상계엄의 절차에 관한 규정, 권한을 남용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면 헌법 82조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했다. 비상계엄의 형식상 요건, 그 권한도 남용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이는 비상계엄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바로 직권남용과 관련된 게 바로 내란죄라는 겁니다. 관련 범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죠. 특히나 수사 관할권이 있는 우종수가 내란에
피의자로 수사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이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이런 세세하고 자세한 해석 없이 그냥 수박 컷 핥기식으로 늘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니까 따라서 유상범 의원의 두 번째 주장도 수박 겉핥기 주장이다. 세 번째는 중앙지방법원에서만 영장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공수처법에 범죄가 발생한 장소 관할 또는 관련자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이 원칙과 그리고 단서의 법원 관할은 우선한다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형사소송법을 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어디서 일으켰습니까? 용산에 처앉아서 일으켰죠. 그 범죄지가 바로 서부 지방법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도 허튼 소리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특히 민노총이 설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이번 윤석열 체포영장과 그리고 수색영장은 적법합니다. 이 영장을 집행하는데 경호처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경호처가 방해하면 무기 들고 있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윤석열이의 언행 때문에 계속 총 쏘고 끌어내. 그리고 어제는 계속 싸우자. 아예 서명한 무슨 새해 인사까지 내란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동조하면 내란 동족죄까지 현행범입니다. 형사소송법 212조는 누구나 민노총 말고도 거기 지나가는 국민 누구나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경호처 직원이든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이게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인 겁니다. 형사소송법 212조를 전혀 꼽을 쳐두고 전혀 생략하고 역시 유상범답습니다. 언제 유상범 의원이 튀어나오나 궁금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주장에 불과하다. 당신 때문에 국회의원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